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걸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좀 하다가 반도체나 2차전지 자동차 같은 거 너무 소개를 많이 해서 약간 사골 섹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좀 변동성이 큰 섹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유가, 원유예요. 원유 하면은 사실은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저는 먼저 떠올라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다들 ETN 사태 아시죠? ETN 때 뭐 상패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사상 최초로 원유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차트가 끔찍했는데 지금 최근 1년간의 차트 보면은 생각보다 무난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영상에서 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포인트 이슈를 한번 짚어보고 이걸 바탕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란 핵 합의가 있겠어요. 2015년 그때 비엔나에서는 이란 핵 합의가 있었는데요. 협상이 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란에서 군사적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핵 개발하고 있던 걸 폐기를 하고 우리 함께 국제적인 평화를 이룩해 보자 라는 게 이란 핵 합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깨졌거든요. 이게 깨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탈퇴를 하고 추가적으로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그 지역 갈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합의까지 서명을 해라 이렇게 강경하게 요구를 하게 된 거죠. 해외에서 북한을 보는 그 느낌이 핵 개발할 때 뭐 설명했다 탈퇴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란도 좀 비슷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합의했지만 지금 뭐 물밑에서 뭐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고 조금 더 강도 높게 압박이 확 들어왔었는데 당연히 이제 협상은 또 무기한 연기가 됐죠. 그러다가 그 다음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다시 이 협상을 좀 재개를 해서 평화주의적인 가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섰어요. 각자 너네 먼저 합의를 준수해라. 양극과의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이번 달 2022년 2월에 이제 바이든 미국 쪽에서 조금 우호적인 제스처를 먼저 내밀었어요. 외국 정부나 기업에서 이란의 이 핵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걸 허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미국 국무부에서 면제 복원은 무산될 것 같았던 이란의 핵 합의를 이제 상호 복귀하는 먼저 제스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란에서는 부족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쨌건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이란에서 어쨌건 원유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게 리스크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유가가 오히려 조금 내려가겠구나. 근데 유가는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뉴스 씬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에서는 얘네가 너네가 합의를 해도 유가가 오를 거다. 왜 오를 거냐 하면은 지난 5월에 그 오펙에서 증산을 합의를 하고도 오히려 지금 유가가 좀 올랐었어요. 이거를 선례를 예로 들면서 유가가 너네가 협상을 하더라도 오르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보다 유가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진 입장이니까 이게 뭐 협상이 잘 되더라도 이제 뭐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단기간 동안 유가는 좀 오를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실제 여러 시나리오를 다 각자 대형 IB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렇게 협상이 진짜 잘 이루어지더라도 올해가 아니라 2023년 내년은 돼야지 이제 실제로 증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일각에서 보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되면서 오늘 또 호주에서 여행 좀 자유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코로나를 그냥 독감처럼 보겠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코로나가 좀 풀리게 되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여행 수요가 재개되고 그런 수요를 따라가기엔 좀 약하지 않나. 단기간에 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되더라도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 두 가지 저희가 시나리오만 짚어볼 건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말까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본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거를 골드만삭스에서는 유력한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다른 은행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실제로 합의가 되더라도 유가가 단기 한 120달러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뭐 70달러, 80달러 다시 내려가겠지만 지금 이 넘치는 수요를 정말 협상이 너무 잘 돼서 둘이 합의를 바로 하고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단기간에는 주가가 슈팅할 거다. 단기간에는 유가가 슈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회복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핵 협상이 잘 되든 못 되든 유가는 늘어날 거고 협상이 잘 안 돼서 뒤로 밀리면 유가가 공급이 제약된 가운데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여행 수요 회복입니다. 다들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하고 막 여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항공기 운항이 많아지게 되고 항공기 운항이 화물에서 이제 여객으로 확 바뀌게 되고 운항도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유가 수요가 원유 수요가 훨씬 늘어날 거고 그럼 유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여행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고 봤더니 세계 여행 관광협회랑 트립닷컴에서 올해 여행이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보니까 여행이 94% 정도 확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해외여행 지출도 늘어난다고 그랬고 보니까 그 미국과 스페인, 영국, 캐나다 같은 주요국 여행자 중에서 19년도에 여행업계가 엄청 뛰었었거든요. 여행업계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었는데 그 많이 늘었던 19년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지난 5년 동안보다 2022년 더 많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뭐 인터뷰나 그런 조사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행업계 임원진들도 보니까 여행 수요가 당연히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23년에 여행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보는 건 30-40% 정도밖에 안 되고 뭐 25년에도 회복되지 않을 거다. 한 10% 정도로 사실 여행업계가 코로나 이전보다 완전히 돌아서서 확 살아날 거다 라고 보는 입장은 아직 다수는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 올해만 하더라도 아까 호주를 예로 들었고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를 개별 독감을 검토할지 말지를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글로벌적인 흐름이 된다면 여행업계 여행 난리 나겠죠. 지금 다들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여행이 된다 하면은 당장 저만 해도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지금 예약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요인인데요.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하실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예요. 푸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로 행동을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하루 5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는 석유 메이저 국가 중에 하나고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를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라시아 전체적으로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전쟁이 격화가 된다던가 군사적 충돌이 조금만 일어나게 되면은 유가가 단기간에 엄청 슈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가뿐만 아니라 식량이나 전반적인 거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 다인데요. 그 밀 생산이 굉장히 많이 해요. 전 세계 밀 수출의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충돌이 되게 되면은 사료값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음식료값 올라가겠죠. 원자재값 올라가죠. 만약에 진짜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의 군사적 충돌이나 아니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날 것 같고 뭐 유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뭐 유가를 최소한 120달러까지는 보는 의견이 다수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200달러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9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30달러 정도니까 한 30% 정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먼저 이제 이란 핵 합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여행 수요까지. 이란 핵 합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정세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논의로 놓고 보더라도 여행 수요가 회복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은 업계가 더 잘 돌아갈 거고 공장도 잘 돌아가겠고 뭐 여러 가지 경기 회복이나 이런 모멘텀만 보더라도 유가가 단기간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원유가 단기간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추가적으로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글로벌리하게 탄소 관련된 합의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저 원유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캐파를 막 확장을 해가지고 원유를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래요.
공급이 딱 제약돼 있는 거죠. 공급이 제약돼 있는데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 유가가 지금 이렇게 슈팅을 하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슈팅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은행 투자에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뭐 쉐브론이나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기업이 일단 있기 때문에 조금 유가 대비해가지고 변동성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유가를 그대로 추종하지는 잘 못하지만,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ETN 사태 같은 것도 벌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조금 유가에 투자하고 싶은데 안정적인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역시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악재가, 코로나는 악재가 좀 지나갔고 단기에, 이거는 오래 들고 가면 안 돼요. 롤오버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좀 짧게 하고 싶은데 국내보다는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미국 선물, 원유 선물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ETF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XLE라는 티커입니다. 이거는 원유뿐만 아니라 에너지 섹터, 에너지 전체에 투자하는 ETF라서요. 에너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포진돼 있고,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이 두 가지가 지금 메인인데, 얘네가 한 45%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율로 지금 담겨 있어요. 이 두 가지 회사의 주가나 모멘텀 따라가 좀 이렇게 등락하는 게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유가에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 친구 추천드려요. XL이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로 USO를 티커로 가지고 있어요. 삼성 EN 레버리지, WTI 레버리지 이런 사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롤오버 비용이 있잖아요. 선물을 이렇게 또 교체하는 가운데서 비용이 계속 들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가실 종목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란 핵합의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잠깐씩 들어와가지고 매매하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는 ETF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진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나는 기업 주가보다는 진짜 원유 움직임을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친구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론을 내볼게요. 저희가 이제 원유 국제 유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의 메인 모멘텀 세 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란 핵합의, 그리고 이제 여행 수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아니면 이란 핵합의 같은 거 글로벌리한 역학관계가 조금 적용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자기 뭔가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를 메인으로 생각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경기 재개를 통해서 발생될 그 수많은 산업군들의 그 활성화, 그리고 특히 여행 수요, 항공 수요, 그런 거를 따져본다면은 원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유 수요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이 되든 안 되든, 이란 핵합의가 되든 안 되든 수요가 딱 있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단기간에 유가 좀 슈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아직 $100도 안 됐는데 애널들이나 아니면 글로벌 IB에서 뭐 $120, $150, $200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른 ETF들이랑 다르게 장기보다는 좀 짧게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나는 유가 좀 뭐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